첫 번째는 인사 조직 전략 부분입니다. 여기는 여러분께 경영 일반에 대한 부분과 조직 행동, 그 다음 조직 이론,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전략 경영과 국제 경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경영 일반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넓은 의미로서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그리고 이제 금융 자원, 기술 및 지적 자원을 기업의 목적에 의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실무가 먼저 우선이 되고 나중에 이론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학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영학의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럼 왜 우리가 경영학을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경영학의 이제 경영자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학은 일단 경영학은 일단 그 계층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계층별로는 일선 경영자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간 경영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선 경영자라 함은 가장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을 마주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부분 현업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현업에서 여러분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들을 일선 경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 경영자. 중간 경영자는 일선 경영자를 지휘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중간 경영자라는 사람들은 기업의 이제 부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장, 이 정도의 위치를 갖고 계신 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고 경영자의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선 경영자라던가 아니면 일선 경영자라던가 아니면 일선 경영자가 맡고 있는 그러한 부서 직원들, 그 다음에 현장의 작업 수행자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 뭐 최고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지휘, 감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라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CEO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을 정하고 기업의 방향을 정하면서 이 사람들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을 지휘하고 이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사장님 아니면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고 인사관리자라던가 아니면 재무 담당 이사라던가 이런 분들을 최고 경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또 다른 분류로서 소유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소유에 따른 분류는 기업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접 내가 소유자이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유자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건희 회장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소유 경영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자가 있습니다. 전문 경영자는 기업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없는 대신에 기업을 전문적으로 소유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소유한 분류를 보면요. 소유 경영자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보시는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라던가
현대차의 뭐 정몽구 회장님 같은 그런 분들을 소유에 따른 경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자라고 하면 이러한 소유 경영자로부터 그에 대한 감독권, 포괄적인 감독권을 받아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문 경영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전문 경영자보다는 실제로 기업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그 기업을 이끄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기업의 경영자를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보시면 소유 경영자 같은 경우는 강력한 리더십과 과감한 경영 혁신,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른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가족 경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족벌 경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소유 경영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는요, 뭐 민주적 리더십이라던가 경영의 전문화라던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전문 경영자들은 보통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주 이해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 이익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임기가 짧고 다음 임기에 그 전문 경영인으로서 계속 지위를 유지하려면 그 기업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관점의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이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는 어떤 사항이 있느냐를 보면요, 로버트 키치라는 사람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크게 개념화 능력이라든가 대인관계 능력, 그 다음에 현장 실무 능력 세 가지로 구분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화 능력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기업을 전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기업 내의 각 부문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한 부분에서 변화가 기업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 대인관계 능력은 경영자가 개인 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과 더불어 일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대인관계 능력은 모든 계층의 경영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